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폭등하여 2~4년간 대세 하락이 오면 40%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과 한강권을 비롯하여 서울과 1, 2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도록 정부가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값은 하락장에도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백약이 무효라서 날개 없이 추락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끌과 패닉바잉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겠죠? 하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대세 하락장이 떼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집값 40% 대출학 떼부자 방법 3가지. 부동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결단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담을 쌓게 되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폭락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를 추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주택이야. 근데 유주택자들은 돈을 이미 많이 벌고 있어. 자, 세상 일은요, 가봐야 알아요. 볼까요? 먼저 A씨는 유주택자로 2017년 정말 쌀 때 매입했네요. 싸게 매입해서 자 6억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냐? 2017년 서울 아파트를 한 5억에 잡았어요. 20년 현재 상승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르지만 서울 평균치로 따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3억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또 재밌게 2024년까지 떨어지게 되면 최소로 잡은 거예요. 지금 하락 6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억이 또 떨어지게 돼요. 결국 올라간 건 1억밖에 안 되네요. 아니면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B씨 무주택자인데 2024년 싸게 매입 5억 상승. 뭔 말이냐? 이때 무주택 절망이죠. 이 사람은 3억 벌었는데 이 사람은 못 벌었어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치고 2024년 이때 매입하는 거야. 이제 6억으로.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1억이지만 부대비용 따지면 사실상 같은 거거든요. 자, 결국 하지만 이제 집은 이때 잘 잡게 되면 이때 6억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상승 11억으로 갑니다. 기본 11억으로 가요. 예전 코스로 따지면 더 뜁니다. 즉 결국은 5억짜리가 등락하지만 11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을 버는 거예요. 약 10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B씨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결국 11억으로 올라가서 5억을 벌었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지금 집이 없이 다른 집 많이 폭등했다고 내가 절망 속에 빠질 이유 없어요. 어차피 타이밍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돌고 돌고 돕니다. 여기서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이길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어요. 자, 2014년 아파트 하락 6억 정도 떨어졌으면 내 거 2억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한 4, 5억 떨어진 걸로 대출 끼고 잡아버리세요. 히든카드는 갈아타기예요. 갈아타기. 이 히든카드를 하게 되면 이때 무주택자가 집 잡는 것보다 많이 벌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갈아타지 않죠. 내 것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도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대출을 더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잡아버리세요. 좀 대출 많이 이렇게 갖고 하락장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5억을 버는 게 아니라 뭐 7, 8억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각각의 히든카드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 자, 이 사람 이때 집 팔고 갈아타야 하는데 이제 사지를 않는 거야.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 바닥장에 팔고 안 사면 나중에 또 이렇게 뛰는데 망하는 거죠. 오히려 팔아버리면 B씨 무주택자가 이때 잡는 것보다 훨씬 못 벌게 되죠. 세상 일은 몰라요. 이때 팔고 안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폭락론자 아예 그냥 안 잡아요.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가르쳐준 것은 아주 실전적인 거예요. 자, 이번에 저축한 사람 월 150만 원씩 저축했다고 보자고. 2000년에 2억이 있었어요. 자, 저축을 했더니 대략 뭐 원금이자 해가지고 좀 더 붙기는 이자까지 하면 좀 더 붙을 수도 있는데 대충 2010년에 4억입니다. 안 썼다면. 그런데 월 150만 원 저축 쉽나요? 지금 청년들로 따지면 안 돼요. 이때면 한 50대 정도 됐을 텐데. 그래요. 또 계속 월 1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정말 쓰는 거, 먹는 거 참고 6억입니다.
자, 그래서 2억이 정말 열심히 모았더니 20년 만에 6억이 됐네요. 그런데 서울 보세요. 자, 서울 부동산을 잡은 사람들, 불로소득 얻은 사람들, 2000년에 2억이 있었는데 그냥 집을 매수한 거야. 자, 2010년에 한 5억 정도로 뛰었고요. 지금은 10억입니다. 자, 게임이 안 되죠.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끌까지 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그냥 집값이 더 뛰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무주택으로 평생 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부동산은 어떤 순서로 빠지고 그 다음에 언제 잡아야 하느냐. 자, 볼까요? 부동산 매수 정책 심리가 변수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먼저 이 사선을 그은 것은 오른쪽은 겨울에, 빨라도 겨울에 잡고 아니면 2년에서 4년 후에 잡아야 돼, 바닥장에서. 저는 항상 집값 떨어지면 잡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모 유튜버에서 폭락론자들 잡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지 그게 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여러분들 거지 돼요. 농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줄어도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자, 오늘 왼쪽 보세요. 왼쪽은 지금부터 겨울까지 뭐 계속 잡아도 돼요. 안 올라간 것들. 또는 뭐 폭락장이 오면 기다렸다 그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 올 거니까. 자, 먼저 1번 이 순서로 빠져요. 강남 재건축 이렇게 얘가 먼저 빠져요. 지금 이미 제로 상태, 이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서울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순으로 빠져요. 그리고 서울이 빠진 다음에 1, 2기 신도시 거의 동시에 빠진다고 보면 돼요. 1, 2기 신도시도 집값이 비싸니까. 얘들 그 다음 네 번째 빠지는 거는 경기도 인천의 고가 아파트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저가 아파트가 빠지겠죠. 그리고 광역시 세종, 여기가 아마 더 늦게 빠질 거예요. 물론 여기 세종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거나 광역시 규제적으로 묶어버리거나 그러면 떨어지겠죠. 자, 지방 중소도시가 올라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일 막판에 떨어집니다. 이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 재건축은 언제 잡냐? 나는 정말 못 참겠다 그런 사람 겨울 지금 잡으면 바보예요, 진짜. 물론 100%는 없는데 하락할 확률이 커요, 겨울에. 패턴상. 그럼 그때 금매를 잡아야죠, 빨라도. 아니면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2, 4년 기다렸다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겨울. 서울 저가 아파트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지금은 저가도 너무나 지금 나홀로도 너무 폭등해 버렸어요. 서울은 전반적으로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차는 겨울이고 2차는 2, 4년. 1, 2기 신도시 다 비싸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빼놓고는. 자, 1차 겨울, 2차 2, 4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뭐 저가 아파트는 지금 잡아도 괜찮아요. 지금 1억, 2억, 3억짜리들 걔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다고. 자, 실거주 내 집 마련은 해도 됩니다. 비싼 것들 막 7억, 10억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설령 5, 60이다 할지라도 별로 뛴 게 없다면 괜찮아요. 2차적으로는 역시 겨울부터 2, 4년 후까지가 좋겠죠. 광역시 세종도 특별하게 규제가 안 나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저가는 지금입니다, 지금. 세종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뛰었으니까 조금 하지 마시고. 2차적으로는 2에서 4년.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말이죠. 물론 창원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울산 지금 빠르게 해보겠죠. 신고가 찍고 가는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아마 1차는 저가 지금, 2차는 2, 4년.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어놔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찜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년간 부동산 전략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지금부터 매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입을 고려할 거, 실거주로. 서울 6억 미만, 서울은 솔직히 없는데 굳이 따지면 6억 미만에 진짜 소형. 경기 중저가 아파트. 경기도는 웬만한 곳들은 좀 긍정적이긴 해요. 서울보다 안 올라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 지방, 이건 건 바이 건으로 봐야겠죠. 장기적 실거주로 접근하되, 맞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되 대출은 최소로 받고, 그 다음에 매도 호가를 조심하세요. 호가가 비싼 것들은 잡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락하더라도 덜 떨어집니다, 얘들은 보통.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덜 떨어지고 황금성 잘 팔리는 중저가 역세권 이쪽이 좋겠죠. 하락하더라도 덜 떨어지고 황금성 있는 중저가 대단지, 이거 유추해보면 나와요. 왜? 그래야 내 거 1억 빠졌을 때 3, 4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고 2억 빠졌을 때 4, 5억 떨어진 걸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2010년 겨울에서 21년 상반기 매입. 자, 겨울철 하락폭이 큰,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겨울에 잡아야 돼, 빨리. 잡으려면 강남, 서울, 전국의 고가 아파트들은
올 겨울에 하락폭이 컸을 때. 두 번째, 하락이 계속 지속되면 잡지 마세요. 관망하세요. 그리고 상승 반전하려고 할 때, 그때는 또 폭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잡으시라고요. 하락하더라도 덜 떨어지고 갈아타기 황금성이 있는 중저가가 좋습니다. 정부 정책과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전에 정부가 집값을 잡았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만약에 나몰라라 하면 또 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 심리와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요. 2022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닥장하니까 이때까지 떨어질지, 뭐 2022년이 바닥일지, 뭐 2022년 이후 23년이 바닥일지, 4년이 바닥일지, 5년이 바닥일지는 좀 더 봐야겠죠. 대사라 2, 4년 하락폭이 큰 아파트 중심으로 매입한다. 그때요. 이때는 무조건 많이 떨어진 걸로 잡아야죠. 하락한 이 순서로 잡으세요. 강남, 한강변,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자, 내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대출 받아서 좀 그나마 한 푼이라도 좋은 거 잡아야겠지만, 돈이 좀 있다면 안전빵으로 잡지 말라고요. 좀 좋은 거 잡으세요. 하락장 괜찮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금매, 대출과 갭 투자를 적극으로 활용하세요. 지금 말고 하락장에.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필수입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1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 아크로 리오뷰 33평 28억, 7월 달에 28억 했던 게 지금 27억. 1년 전보다도 싸네요. 마이너스 1억. 반포리체 27억, 27억. 한 달 전에 27억이었고 지금 마이너스 2억. 작년 12월보다 싸죠. 개포종 6단지 22억, 이게 20억, 20억. 마이너스 2억이나 떨어졌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잠실헬스 33평 22억, 20억, 21억. 오히려 마이너스 1억인데 안 팔려고. 자, 반포종 1단지 32평. 작년 12월 39평. 39억. 자, 저번 달 37억, 지금 35억. 마이너스 4억이나 팔렸는데 떨어졌는데 안 팔려요. 압구정 현대 38, 36, 34 마이너스 4억인데 안 팔리고 있고, 대치 음마 24, 23, 22 마이너스 2억인데 안 팔려요. 오히려 작년 고가보다 빠졌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 22, 23, 23 플러스 1억이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강남은 안 뛰었어요. 이제 중저가 아파트는 뛰었어요. 뭐 10에서 한 17억 사이의 아파트들. 근데 거의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작년 고점 대비 오히려 싸다. 자, 부동산 흐름. 여러분들 앞으로 강남이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 아파트 보면 흐름이 보여요. 뭐냐? 음마 아파트하고 주공,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음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저 끔찍하네요. 한 8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2013년에 어찌됐거나 20 거의 뭐 5억 4억 가까이 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꼭지 찍고 내려왔다가 좀 해보겠죠. 그러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얘가 계속 신고가 찍고 가야 하는데. 자, 여기 잠실주공 5단지. 자, 작년에 꼭지 찍고 내려왔다가 오히려 신고가 찍었는데 또 밑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됐어요. 결국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꺾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이제 왜 강남 아파트, 강남 3구가 0.00 보합권인지 이해가셨죠? 자, 이제 보합 전환한 강남 아파트 값, 서울 집값 변곡 좀 왔나? 예전에 겨울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12.16. 근데 그때 발표 12.16 대책이 나오니까 쭉 떨어졌다가, 자, 15주 만에 하락을 했네요. 어디가? 서울이. 강남은 더 떨어졌네요. 6주 만에 그냥 폭락을 해버렸네요. 대책 나온 지 6주, 12주. 지금 여러분들 대략 710 대책 거의 뭐 아니면 8월달 대책으로, 공급 대책으로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죠. 자, 15주는 아직 안 됐잖아요. 15주, 3달째 되면 이제 무너진다는 건데,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크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여기야, 최근이. 그러면 이거 내려가는 거 시간 문제고. 거래량도 보세요. 15,591. 8월 달에 2,000건으로 확 줄어버렸죠. 자, 서울 경기 아파트 매매 중위권 가격. 서울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 말하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현재, 자, 5.99억이 9.28억으로 폭등을 했고, 경기도는 3.11억이 3.94억, 1억도 안 뛰었네요. 여기는 지금 몇 억이 뛰었어요. 거의 3, 4억이 뛰었는데. 그러니 서울이 2배 이상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거품이 심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올 겨울에도 뛸 수가 있다. 뭐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뛸 수도 있다. 왜? 저평가됐으니까. 이번에 서울 아파트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자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중국의 도시들은요, 그냥 도시로 보지 마세요. 그 후진국이고, 거기는 중국은 집값이 어떻게 됐든지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선진국을 봐야죠. 파리, 여기 보면 우리나라 16인데 여기 13이네요. 파리. 도쿄 11,
도시국가 뺄게요. 런던 1사네요. 샌프란시스코 1.3이네요. 뉴욕 1.7이네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비싼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더블 차이 납니다. 1인당 GDP가. 그리고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로 가고 있는 런던, 도쿄, 파리 이런 데,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가 비싸요. 거품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 폭등지역과 소이지역 단기 전망. 여러분들 용산구, 강남구, 해운대구 한번 보자고. 먼저 서울에 저기 강남구 엄청 뛰었고 용산구도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해운대구예요. 여기 보세요. 해운대구. 이 밑에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이곳은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가격 거품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수도권인데 제일 안 뛰었던 곳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동탄 빼고예요. 화성시는. 동탄은 거품이 아주 심한 곳이에요. 자, 3억 6천에서 4억 3천. 아무튼 2억 8천, 3억 2천, 2억 5천에서 2억 7천. 자, 요즘은 뛰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뛴 거에 비한다면 세 발이 피라 이거예요. 즉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얘들은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안 뛴 곳들이잖아요. 또 뛸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2억 한다든가 소형이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막 몇 년 동안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실거주자들은 잡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청약 이제 사전청약지도 나왔잖아요. 6만 가구 조기 공급합니다. 인천 계양 자 1100.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500. 앞에가 21년이고 뒤가 22년이에요. 자, 남양주 왕숙 1, 2 3900, 5000. 그 다음에 부천대장 2000, 1000. 고양 창릉 1600, 2500. 하남 교산 1100, 2500. 각각 21년과 22년 분양하는 거죠. 근데 자격이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신청 자격. 청약과 동일하고요. 소득 자산은 사전 청약 시점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시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되고요. 본 청약 시까지 의무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돼요. 중복 신청, 당첨 시에 타주고 중복 사전 청약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볼까요? 사전 청약 당첨 후에 다른 본 청약은 가능하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재당첨 제한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것은 과천, 하남 교산,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순인데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말고 또 막 있죠. 광명 학원 뭐,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 그 밑에 시흥 하중, 부천 역곡, 안양 매곡, 안양 관양, 시흥 거모, 안산 신길투, 자 안산 장산, 안양 인덕원, 군포 대야미, 용인 플랫폼 시티, 성남 낙생, 성남 신촌, 성남 복정 원투, 위례, 고덕 강일, 남양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투, 의정부 우정, 고양 탄현. 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택지지구들이에요. 정말 많지 않아요? 3기도 택지지구가? 자, 인천 계양, 아까 1100, 그 다음에 남양주 진접 1400, 성남 복정 뭐 1000 해가지고 2021년에서 7월 달에서 8월까지 사전청약. 그리고 남양주 왕숙 2, 1500, 시흥하중 1000, 의정부 우정 1000, 2021년 9월에서 10월. 남양주 왕숙 2400, 부천 대장 2000, 고양 창릉 1600세대, 하남 교산 1100. 이건 2021년에서 11월에서 12월. 기타 과천,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투, 남양주 양정 역세권.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분양된 것은 남양주 왕숙 4000, 인천 계양 1500, 고양 창릉 2500, 부천 대장 1000, 남양주 왕숙 2 1000, 하남 교산 2500, 용산 정비창 3000, 남양주 양정 역세권 1500, 광명 학원 1100, 안산 장상 1200, 거맘 역세권 1000, 용인 플랫폼 시티 3300.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얘는 사전 청약이야. 대략 6만 가구. 지금 약 수도권 거의 120만 가구에서 거기 그거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3기 신도시만 따진다면 아직도 거의 30만 가구대니까 대략 한 5분의 1 정도 사전 청약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금수저, 흑수저 이것은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탄다면 늦게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일찍 거둔 사람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유튜브 채널인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